제3교시 대수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대수적 구조는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 이 문자의 역할과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명제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구별이 가능한 의미의 문장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겨울은 계절이다, 사는 소수이다와 같이 처음 문장은 참이고 두 번째 문장은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는 의미의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와 공리를 보시면, 자, 정의는 기호에 대해서 그 수학적 의미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논의의 대상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고요. 자, 공리는 하나의 이론에서 증명 없이 바르다고 하는 명제, 즉 조건 없이 전제된 명제입니다. 수학에선 이론의 기초로서 가정한 명제, 이것을 우리가 그 이론의 공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또 세 번째, 자, 순서상 나왔습니다. 자, A의 원소 A와 집합 B의 원소를 취해 순서를 생각하여 만든 A와 B의 순서상 A, B입니다. 순서상에서는 일반적으로 A, B와 B, A는 그렇죠, 같지 않죠. 네, 같지 않고요. 또한 자, A, B와 C, D가 같다면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다라는 성질이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대응 나왔어요. 두 집합 A와 B가 주어졌을 때 A 원소에 대해서 B가 A에서 B로 대응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수학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어려워했던 것은 바로 곱하기를 생략하는 것과 미지수 xy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도 곧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 것을 네모나 세모로 나타내서 쉬웠는데 xy로 나타내기 너무 어려워 그랬는데요. 자, 그건 오해예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 문자 대신에 알파벳 문자로 대체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수학적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문자가 좀 더 편리하지요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문자끼리의 곱셈이라던가 나눗셈, 그죠? 이런 기호를 생략을 하죠. 그래서 알파벳에서 좀 더 편하게 3 곱하기 x 곱하기 y 했을 때 3xy로 표현한다던가 x 나누기 z 나누기 2 했을 때 2z분의 x라고 쓰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쵸? 이렇게 문자를 사용한 수학적 학문이 바로 대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대수적 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 실수의 상등의 공리부터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실수 ABC의 상등의 공리, 그래서 자, 이 세 가지의 법칙들을 실수가 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반사율, 그래서 자, A와 A가 같다, 이것을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네, 자, A와 B가 같다면 B와 A도 같지요? 네, 이것을 우리가 대칭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다면 A와 C가 같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이걸 어떤 친구 3단 논법 그러시던데 추이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수 상등의 공리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같은 법칙들이나 항등원 역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우리가 자, 일반적인 연산들 항등원 역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네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E가 E.A 꼴 A를 만족시키는 그 E가 S의 원소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 우린 이를 연산 도트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수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A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뭘 더하면 A가 됩니까? 그렇죠, 0이죠. 이 0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 네모가 바로 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복잡하시면 요거 하나 빼셔도 됩니다. A.E가 A가 되는, E.A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죠? 너무 A.E와 E.A 꼴 A 한꺼번에 외우시니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A에다 뭘 더하면 A가 되냐 했을 때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항등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자, E가 연산 돗대에 대한 항등원일 때 임의 연소 A에 대해서 A.X와 X.A가 2를 만족시키는 그때 X가 G의 원소임을 연산 돗대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어떤 A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뭘 더하면 0이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우린 이 마이너스 A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덧셈에 대한 뭐라고 불러요? 역원이다 이렇게 부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역원을 구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누구예요? 그렇죠. 항등원을 가지고 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역원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등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항 연산과 닫혀 있다. 이항 연산은 집합 G 두 개 원소 AB의 순서상 AB에 대응하는 G 원소 C 하나가 정해질 때 이와 같은 대응을 말하는 것이면 집합 G의 이항 연산 또는 간단한 연산이라고 기호로 도트 등을 써서 A 도트 B는 C 등으로 나타냅니다. 자, 닫혀 있다는 의미는 연산 도트가 정의되어 있는 집합 G, AB에 대해서 A도 G의 원소고 B도 G의 원소인데 A 도트 B 했을 때의 결과의 원소도 G의 원소일 때 우리 집합 G는 연산 도트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얘기고요. 실수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었죠. 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래서 A.B와 B.A가 같다. 그 다음 괄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괄호에 B 플러스 C가 같다가 결합 법칙, A 괄호에 B 플러스 C가 AB 플러스 B, AC로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 한다 그랬고요. 자, 항등원과 연산 그랬을 때 집합 G가 어떤 연산에 닫혀 있을 때 G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E가 A를 만족시키는 그 원소 E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 우리는 이를 연산 도트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의 한 원소 A에 대해서 A.X가 2, 항등원이 되는 그거를 만족시키는 X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A의 역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